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을 다녀와 입원하기까지 동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무안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 소독이 실시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 발생 사실이 담긴 보건소의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확진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비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지방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회 의장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후보 측은 이미 사과를 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앞서 서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 여행 경력이 없다 보니 약 2주가량 검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원만 공개하고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광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다녀간 곳으로 오늘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곳에서 4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고 폐렴 증상이 악화되면서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물론 병원 방문객들의 접촉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 자녀가 다닌 어린이집 등 광산구 소재 4개 어린이집은 임시 휴원 조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 8명을 광주로 급파해 태국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함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각대응팀이 현재 나가서 그 동선과 또 노출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정보는 현재는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가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간 결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16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달 태국에서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무안공항 역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6번째 확진 환자가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건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오전 8시 20분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비행기의 공급 좌석은 모두 189석. 당시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이라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한 열 감지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면 발열 감지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번째 환자가 무안공항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공항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고 공항 안 편의점의 점원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출장차 지금 무안공항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서 좀 걱정이 돼서 마스크 착용하게 됐습니다. 이 입국 장박 일반 대합실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주의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항도 감염병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월 6회로 방역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트라든가 탑승기와 난간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난간이라든가 여객이 접촉할 수 있는 공항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입국 동선에 맞춘 모든 시설을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공항에서 중국 장자재와 싸냐를 오가는 노선이 중단된 데 이어 이번 달 부분 중단하기로 했던 정기 노선인 상하이 푸동 노선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이 담긴 보건소의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진 이 문서에는 확진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한 무렵인 오늘 낮 12시쯤
광주 지역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맘카페에 한 장의 문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인데 16번째 확진자의 검사와 조치 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등 개인정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출된 문서가 광주 광산구청이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출자가 보건소 공무원인지 보고를 받은 광주시 소속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작성 서식 등을 보면 보건소에서 작성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를 시에 보고해서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출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 환자 관련 문서가 유출된 건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3번째입니다. 광주시는 해당 문서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유포 과정을 역추적해 최초 유출자가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초 유출자가 가려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혼란과 불안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의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전남의 지난해 보건교사 배치율은 58.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와 서울, 대구, 부산과 광주는 배치율이 99%를 넘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는 4월 총선 때 광주 전남에서 5석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KBS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구에서 각각 1명씩 2명과 비례대표 3명을 당선시키는 게 목표라며 비례 3명은 당선권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호남민들이 민주당을 견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을 여러 번 선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대한정당인 정의당을 키워줘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많은 만큼 정당 득표율 2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동구의회 의장이 이병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지방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이 예비후보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미 사과를 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철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정균 광주 동구의회 의장이 같은 당 이병훈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일 이 예비후보의 캠프 모임에서 캠프 선대본부장이 지지율을 들먹이며 여성 구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눈감아온 이 예비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본부장은 지방의원들을 모아놓고 공공연히 이병훈 예비후보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여성 의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물론이요. 이병훈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욕설을 한 당사자는 선대본부장이 아닌 열성당원이고 이번 일로 이미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욕설에 관련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본인도 이미 2차례나 사과를 했다며 박 의장이 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볼 때는 해당 행위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그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 공천설에 이어 욕설 파문이 겹친 광주 동남을 선거구. 민주당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김채묘 시설들이 올해부터는 비슷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부에 건의해 그동안 일반 김양식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항목을 신설해 강풍 피해 시 한 채에 22만 7천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화식 굴 양식장의 경우 한 줄에 60만 원에서 100만 3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10개 품목의 복구비 지원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전남에서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 지난해 5,16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이같이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미만이 3,996개 농가로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도 54개 농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가장 많고 이어 식량작물과 채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차량 부품에 대한 수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중국의 부품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돼 자동차 내부에 쓰이는 전선 부품인 와이어링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늘부터 봉고 트럭 생산 감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셀토스와 스포티지 등 다른 차종들의 생산은 이번 주까지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자동차 부품 대체 물량 확보 여부와 중국 현지 부품 생산 재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감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 공장의 총 생산량은 모두 45만 5천여 대로 지난 2018년에 비해 0.1%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1년 전에 비해 5%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인 오는 28일까지 불법 어업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와 무허가 조업, 그리고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기초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해 도와 시군의 어업 지도선 15척, 공무원 40여 명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가 대형 유통업체와 전남산 농산물 500억 원어치의 구매 협약을 체결해 정남산 농산물의 판로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이랜드 리테일과 200억 원대의 전남산 농수산물 구매 계약을, 그리고 주식회사 프레시지와 300억 원대의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해 13개 유통업체와 3,390억 원의 구매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